자, 오늘 준비한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제가 그 전에 네. 그 집수리 하려고 페인트를 집수리.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집수리. 예. 근데 아이, 제 그래요? 기억으로는 그 기억으로는 누구나 페인트였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글쎄요, 저는 할 수 있도록 네. 페인트 안에다 이렇게 빨래판 같은 것도 넣어놓고 이게 저 붓 같은 것도 넣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누구나 집이라고 생겼어요. 굉장히 좀 이름 자체가 재밌는데 먼저 누구나 집 뭡니까 이게? 누구나 집 6%에서 16% 그 분양가의 예. 최초 분양가의 6%에서 16%까지 그 돈을 내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3년간의 건설 기간과 네. 그러니까 3년간의 건설 기간과 10년간의 의무 주거 기간을 지난 다음에는 네. 원 분양가의 그 집을 인수할 수 있는 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분양가 원 분양가라면 그 분양당 처음 분양가.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13년 전 분양가. 네, 네. 네. 그런데요, 이게 지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10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 네. 나중에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 그 최초 분양가가 아니라 이제 분양하는 그 오케이. 시점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그렇죠.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감정 평가하면 엄청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막 그 뭐 부담. 시위도 하고 그럼. 예. 또 집단 행동도 하고 뭐 서명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더 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감정 평가된 전제 시점 그 10년 동안 집 없이 살다가 그 갑자기 오른 그 집을 인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내쫓기게 되는데 이거는 10년 전에 그 가격으로 13년 그걸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환영.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확정이 되면 그 자기네들 네. 그 제도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참 특이하고 관심이 딱 끌만한 그런 내용이긴 해요. 자, 우선 다시 조건을 볼까요? 네. 처음에 건물 가액의 6 내지 16%를 내면 네. 건축 기간 3년. 분양가에 아마 네. 16%. 아, 당시에 분양가입니까? 네. 분양가의 6 내지 16%를 내면 13년 후에 네. 당시의 분양가로 매입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뭐죠? 저것도 설명해 이게 주시죠. 6%를 지급하면 이제 거주권을 들어와서 이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고 분양가 6%. 네네. 네. 10%를 내면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 16%를 내면은 거주권과 분양권을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옵션을 갖는 거죠. 옵션. 16%를 낸다 그러면 사실상 내 집과 거의 같은 거네요, 자격이.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네, 내가 그렇죠. 분양받을 네, 수도 네, 있고. 네, 그렇죠. 예. 물론 가격은 처음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는 네, 네,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 또 조건이 있네요. 이 뭐 하여튼 두 번째도 좋아요. 예. 그다음에 임대료는 이제 주변 시세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은 2.5% 내에서 유지가 되고 네. 사업 시행자는 개발 이익의 10%만 얻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누가 얻느냐 이런 거였어요. 네, 사실 그 여기 이제 10%만 얻는데 음. 그 공공 개발하면은 LH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가 네. 있어요. 상한제. 그래서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의 분양가를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분양받는 사람이 그 개발 이익을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민간업자가 분양가 상한제가 없이 마음껏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 네. 그 개발 이익을 다 독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정리한 그 내용 글자를 보면 네.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조건이라면 굉장히 누구나 집이 아니라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미 저게 인천에서는 선을 보이긴 했다는 거죠. 인천에서는 그 송영길 예. 전 시장이죠. 예. 송영길 전 시장이 있을 때 영종도 미단 시티에다가 네. 그 누구나 집 예. 프로젝트로 이렇게 사업을 착공식 그때 했었어요. 예. 착공식 자료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저거 맞아요. 네. 저게 금년 2월인가 저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요.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음. 그 시공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 거기 이제 그게 조합 형식이에요. 조합 아파트의 조합. 변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해가지고 어. 거기서 10 내지 16, 6 내지 16% 음. 받아서 조합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지금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네, 네. 뭐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로 봤을 때 입주민한테 이익을 돌려준다. 그 개발 이익을. 네. 그리고 시공자에게는 개발 이익의 제한된 금액만 준다. 그러면 누구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 득실이 따지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그 이익이 돌아가는 사람은 좋겠지만은 이익이 덜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이 누구나 집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서 설명한 그 내용 봐서는 마다할 국민은 없고요. 특히 집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환호성을 지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특히 송영길 당대표가 아주 주창을 해서 지금 네. 민주당 당론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일단 분양 계획부터 한번 좀 보죠. 분양 계획 저거는 누구나 집 지금 저 건설 계획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예, 그거 보고 네, 갈까요? 네. 자, 시범 사업 부지가 정해졌네요. 네, 그거 정해졌죠. 정해지고 향후에도 더 이렇게 추가로 한다는 것인데 네, 일단 1만 7천여 가구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17,000 인천에서는 검단 신도시 예, 4개 지구에 예. 22만 평방미터 4,225가구고요. 제일 많네. 여기는 이제 토지 소유는 LH하고 인천도시공사. 예, 그다음에 안산시, 화성시, 의왕시, 파주, 시흥시인데 결국은 이제 서부권이에요. 서부권. 네. 파주에서 내려와서 검단, 안산, 시흥 이렇게 의왕 가잖아요. 네. 화성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검단 같은 경우 LH하고 인천도시공사, 예. 그다음 안산시 이제 시공 그 땅 소유자가 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땅 그러면 건설사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이냐? 토지의 분양가를 좀 낮춰주겠다. 네. 근데 과연 인천시하고 LH 또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낮춰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네, 네. 네. 다시 분양 계획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시범 사업 지역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인천 검단이 4,225가구, 면적도 굉장히 커요. 네, 제일 안산이 많죠. 예, 안산이 500가구, 네. 화성이 899가구. 거의 뭐 900가구 정도 되고 예. 시흥이 3,300가구로 그 다음에 제일 많은데 예, 근데 용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죠. 용도 변경. 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 그 민간 분양에서 임대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야 되고 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유통 부지에서 유통부지구나. 예. 주거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 용도 변경 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요즘에 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어떤 임대라가 이런 아파트로 들어온다 그럴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 예. 유통 단지로 돼 있던 것이 주거로 된다. 지금 그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음. 좀 유통이다 이런 어떤 다른 어떤 그 핵심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걸 주고 자꾸 집 짓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누구나 집이 정말 그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제도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자꾸 나와요.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본 내용을 놓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보죠. 이게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저희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네. 보통 이제 건설사들은 집을 질 때 물론 자기 돈 갖고 다 짓지는 않죠. 은행 돈을 빌리기도 하고 뭐 신탁에서 빌려오기도 합니다. 신탁 빌리나? 신탁에서는 아니네. 금융권에서 네, 네, 빌려오네요. 그렇죠. 네, 예. PF를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하죠. 하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분양가 중에 6 내지 16%는 입주자가 내는 거죠. 형태가. 그렇죠. 네. 조합을 구성해서 냅니까?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할 때 네. 그 일단 그 내는 거죠. 조합의 지위를 갖는 거죠. 조합원의 그걸 지위를 내면서. 갖는 거네요. 네네. 예. 그럼 나머지 그 공사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공사 금액에 이제 그 거의 그러니까 한 평균 잡아서 90% 정도 되는데 네네네. 그 90% 정도 되는 금액은
뭐 대한주택보증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저리로 2.5% 정도 네. 저리로 빌려준다는 것이죠. 근데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게 조합이다.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원은 그 이제 판례지 90%를 그 쉬운 얘기로 전세자금 빌리듯 빌리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세자금 빌리듯 빌리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게 정확하게 이게 지금 이제 그 브리핑 내용이라든가 보도 자료에 나와서 브리핑한 내용을 가지고는 네.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네. 이 사업은 개인에게 예.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살 때 분양 받을 때 그 LTV라고 그랬죠. LTV 뭐 이렇게 분양 그 전체 그 금액의 몇 프로까지 네. 이게 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대출 기준이 있죠. 있잖아요. 예, 뭐 예. 70%, 뭐 80%, 60% 네. 이게 많이 좀 죽여놨잖아요. 네. 낮춰놨잖아요. 거의 90%까지 올린 거나 똑같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 대출 규모를 올려준 거나 뭐 다를 바가 없다.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대신 이제 일반 공공이나 민간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대출 받은 돈,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대출 받았던 뭐 어떤 전세주택 대출해 주는 데서 받았던 그 돈의 이자가 싸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 형태로 바뀔 테니까 그게 낮아지는 이유는 그거군요. 그러니까 2.5%요. 네. 그걸로 그렇죠. 낮춰놨으니까 원래는 부담금은 적은데 이제 그까지는 좋아요. 하여튼 전세 거기서 들어가셔서 사시는 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시공사일 것 같아.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현장을 점유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자기 자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기 자본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에코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용을 지금 처음에 6 내지 16% 안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전세 자금이라고 받은 걸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원활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네. 이 사업이 이제 공공 지원형 예. 민간 그 분양 사업, 그 임대 사업입니다. 네. 공공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민간이 들어와서 임대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글쎄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대형 건설사들, 그러니까 좀 네임 밸류가 있는 브랜드가 좀 있는 네네. 그 회사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에 좀 별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건설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아파트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청년주택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네. 다 가서 아 좋네요. 김현미 장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 가 보니까 좋지 않았잖아요. 예. 야 이런 데서 우리가 살라는 거야? 안 살아. 그런 것처럼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아파트 형태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고요. 네. 지금 미단시티에 들어온 건설사 못 찾아서 몇 년을 시공사를 못 찾다가 시공사를 못 찾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거 보니까 동원건설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네. 거기 처음에 거기도 1급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두산인가 어디서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포기를 한 거죠. 그 포기를 사람들도 한 셈법을 건가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한테도요. 개인도 일단은 소유권을 이전을 받고 싶어 하죠. 네네네. 내가 소유권 받은 다음에 그거를 뭐 좀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좋았다. 그럼 좀 나름대로 좀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10년 동안 거기서 꼭 묶여 있어야 됩니까? 예. 네? 이사도 어디도 가고 이사도 싶은 가야 거고, 되고. 팔구도 싶고. 네네. 어디 뭐 사정이 있어 어디도 가야 되고. 애들 근데 낳다 거기서- 보니까 집이 좁아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계속 10년 동안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말이죠. 네. 자금의 회전이 빨리 돼서 네. 뭔가 여기서 이익을 내서 다른 데가 또 자꾸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네. 그분들도 인력도 유지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 비용, 고정 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고정 비용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충당하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 딱 묶여 있고 10년 후에나 돈 자기가 어떤 찾아가니까. 그거를 이익 실현할 수 있다. 13년 후에나 이익 실현할 수 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저는 경영학도로서 그 경제학 배울 때 경영학 경제 배울 때 그 현재 가치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현재 가치.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진행자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3년 후에 네. 1억을 주는 거하고 예.
오늘 5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삿날 잘 먹자고 굶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의 그 건설사가 예.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익의 10% 이익을 받았다. 응. 그 10% 이익이라는 것은 10년 후에는 예. 거의 뭐 아, 1% 정도나 될까요? 적자입니다, 적자. 예, 그 건설사는 물가 상승률. 네. 그렇지만 또 집값이라는 것은 또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집이 뭐 노후화돼가 10년이 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물론 뭐 지금처럼 뭐 좀 급격한 상승이 있다 그러면야 예. 어떤 다행스러운 거겠지만은 집값은 또 그때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이자율이라든가 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요인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그 어떤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확실성. 그래요. 오늘 내가 마이너스 하나든 플러스 하나든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건설사인데 13년 후에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간다. 다 꺼리는 거죠.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자, 그 우선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가장 큰 문제, 수요자는 좋아할 수 있으나 이걸 져야 되는 건설사가 다 뜻이 와야 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제도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요. 경영하기가 어려운 제도라는 거죠. 네. 예, 예. 그리고 일부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이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누구나 집 10 내지 16%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 살고 내 집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걸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말이죠. 네. 지금 누구나 집이 포진돼 있는 곳이 수도권의 굉장히 외곽 지역입니다. 예. 외곽 지역. 네.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GTX 그 파주 같은 경우는 네. GTX C 노선이라든가 또 동탄인가요? 이쪽에서는 뭐 GTX에 닿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좀 괜찮은 단지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외곽. 네. 그러니까 그 생각 좀, 나는데요. 예. 만약에 외곽에 있는데 네. 이 10년간 살면은 다 집값이 오를 거로 생각을 했고 분양 가격이 오를 거로 기대를 했어요. 근데 네. 이 개발이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가 됐어. 네. 뭐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건설사에서 네. 그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결국은 건설사에. 그러면 미분양이 나는 거잖아요. 미분양 난 거랑 네네, 똑같은 미분양이 건데. 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조합원들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조합원들은 네. 옵션이잖아요. 자기가 예. 그 당시에 금액이 현재보다 높으면 사는 것이고 네. 현재보다 떨어졌다 집값이 그러면 안 살고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임대를 얻어 살든지 간에. 그럼 건설사는 다 끼워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얘기로는 뭐 그 토지의 분양을 좀 낮게 해줘 다른 데보다 낮게 해줘서 좀 건설사가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만약에 손해를 봤을 경우에 네. 뭐 그것을 국가가 떠안건 어떤 그 기업이 떠안건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국민 세금에 부담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점을 좀 한마 짚어가자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네.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 중기 많은 야당 인사라든가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 공급을 내야 된다. 지금 규제만 가지고 안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공급은 넉넉하게 되고 있는데 예. 투기 세력들이 이게 집을 자꾸 사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조가 바뀌어가지고요. 예. 너도 나도 지금 공급 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변창흠 장관도 막 공급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를 풀어서 공급하겠다. 지금 당에서도 나서서 공급하던 대책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 누구나 집의 공급 그 원활한 그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네. 결국 이번에 그 분양을 한 그 가격보다 이게 높아져야 성공하는 모델 아닙니까? 네. 집값이 올라야 성공하는 모델을 그렇지. 집값이 그렇지. 하락하기 위해서 공급 네. 대책을 많이 세워서 지금 수십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것, 안정을 시키겠다. 이것과는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는 아니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홍 의원님 이런 게 있는데 그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집 들어갈 자리예요. 그렇죠. 원래 네, 들어갈 네. 자리에 네. 다만 방식을 임대주택이 아닌 누구나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집 전체적인 수요, 공급 수요 입장에서는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아까 얘기한 화성인가 어디 용도 변경하겠다 이런 데는 다르겠지만 네네네. 검단이 가장 크게 많이 공급하는 검단은 저기 또 추가로 공급하는 거는 없지만 네네네. 그 대상을 예. 무주택자라든가 그런 효과는 있다. 서민들에게 청년 신혼부부에게 음. 준 그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예. 뭐 지금 어떤 17,000가구 음. 과연 이걸로 어. 가능할 것인가? 예.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지금 건설사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대형 건설사 일군들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지금 예견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아니 저기 보세요. 미단 보면 난리가 났었어요. 청약률 엄청나게 높았거든. 그리고 막 프리미엄도 붙었다니까 피가. 저 왜 그래? 저기는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몰라가지고 예예예. 그렇게 그 조합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한 3, 4년 됐잖아요. 그 네네. 사업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그때 막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막 그 저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예예.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문제는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송영길 대표 예. 누구나 집 5.0 발표를 보고 예. 일부 그 신문사에서는 언론사에서는 네네. 그러면 그 원조가 되는 미단시티의 거기 그 누구나 현장을 집 취재했고. 현장 그 주변은 어떤가? 네. 예. 즉 저 기사구만요. 예.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네. 예. 거기를 보니까 상당히 좀 진행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래요. 10년 후에 집값이 상승한다. 그거를 현재보다는 높겠죠. 그 지금 상승 추세가 있으니까 뻔히 보면서도 조합원을 탈퇴한 경우도 있고 또 굉장히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그 주변에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터뷰에 나서서 했다는 그런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단시티는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저 주택이 있어도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누구나 집 발표한 내용은 예. 무주택자의 하나고 또 음. 10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는데 저 부분 저쪽에 그때 그 이전에도 지금 누구나 집이라고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냥 저 분양 차익을 얻고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 제도를 이번에 보완한 것으로 보완했다.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모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건데 결정적으로 건설사한테는 메리트가 없다. 지금 이 제도의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 집에서 발생되는 그 불합리한 점을 조합이라면 조합원들이 결국 껴안게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방에서 진행됐던 몇 곳은 아예 스톱된 것도 있다면서요. 예. 예. 없어진 그렇죠? 것도 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네. 출발을 했다가 아예 못 가는 경우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걸 계속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요, 네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인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정당과 음. 또 입법부, 네, 또 그 행정부 예, 뭐 이런 데서 좀 서로 토론을 거쳐서 좀 그런 부분을 제거하면서 좀 완성된 그 작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반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정당에서 이게 부동산 대책위원회에서 내놓는 이런 그 대책이라는 것이 네, 과연 이게 그 완전한가? 음. 좀 불완전하다. 뭔가 좀 미숙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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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권과 현 정부와 당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거를 하면서 좀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는 민주당에서 하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민주당의 모 인사가 이 사업을 최초 제안했던 회사 측의 CEO하고 가깝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확인해 본 사항은 아닌데요. 네, 부동산 언론에서 업계에서 돌고 나와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나와서 그 발표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 예. 민주당 대표죠. 예, 그 고등학교 친구인가요? 네. 이분이 뭐,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뭐 상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있다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분이 그거를 포기한다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송영길 대표 언제까지 민주당 대표로 계속 있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두 분 간에 뭐 있다는 건 아니고 네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하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역설적으로. 친구에게 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있는 저희가 거죠.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은 이제 도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이제 제도 보완을 발표한 이후에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주택 있는 사람 안 되죠. 무주택자. 무주택자로 제한했죠. 네. 그러니까 미단시티나 도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우리 저 오피스텔처럼 또 산화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취득할 당시만 그러니까 13년 이후에 그 시점만 집이 없으면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을 했었던 건데 요거를 무주택자로 제한을 했고요. 바뀐 거네요. 자, 기업들이 건설사들이 이거 뭐 13년 뒤에 10% 그것도 집값 올라야 받는 거고 안 받으면 뭐 안 오르면은 자기 손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불안해했더니 그 배당 비율을 조정해 보겠다는 거죠.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네네.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것이 예. 그 전에 세미나를 한 데에서는 네. 건설회사하고 이제 임대인 간의 그 거주인 간의 조합원이죠. 네. 이렇게 뭐 이익을 5대 5로 나눈다고 했어요. 네. 5대 5로.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날 발표한 거는 90대 10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완벽하게 저희도 이걸 말씀드려가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제도가 좀 완벽하게 딱 이렇게 정해야 네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예. 그 보도자료 낸 사항 하고 세미나의 한 사항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네, 네. 또 정확하게 진짜 이렇게 누가 그러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면 대출을 누가 받는 것인가? 그 이자는 누가 내는 것인가? 예. 어떤 나중에 그 손실이 났을 때 건설자가 결국은 떠안는 구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을 누가 보전해 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냥 명확치 않다는 거죠. 김진표 그 대책위원장이죠. 그분이 브리핑할 때는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기자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럴 경우에 예.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얼렁뚱땅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만큼의 지금 너무 급하게 지금 발표한 것이 아닌가. 너도나 그러니까 서둘러서. 조합으로 해도 그래요. 만약에 조합원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파산이 됐거나 이랬을 때 그부 조합원이 갖고 있었던 그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조합 측에서 이걸 처리할 것인가? 전체 조합원한테 나눌 것인가? 아니면 채권은 그분한테만 제한이 돼서 조합에는 문제가 없을 건지 이런 좀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요.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대출하고 네,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하고 예, 이렇게 해서 시세의 80%가 되면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네. 깡통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깡통 주택. 예, 네. 그 집을 팔아도 남는 돈이 없는 게 깡통 주택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집값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럼 대출이 90%에다가 또 이제 그 분양권만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권이 아니라 뭐 그런 분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깡통 주택이 되면은 진짜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자, 누구나 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부가 민주당 측에서 이제 민주당 아니니까 보완할 수도 있겠죠. 제도를 좀 보완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보면
단순히 분양 조건을 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 혼자 좋으면 뭐합니까? 상대방도 좋아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상대방한테는 너무 불합리한 조건이 많아서 이게 과연 갈 수 있겠느냐. 근데 간 다음에는 이게 누구나 집이 돼야 되는데 누구나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집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집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지금 만 몇천 가구 이거 가지고 누구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검단 우리 뭐 인천 방송이니까요. 네. 인천의 검단 신도시 지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표를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왜죠? 좀 그거? 지하철이라도 좀 깔아놓고 이걸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밀집된다? 네, 밀집되는 게 아니라요. 좀 약자를 위한 거를 만들어 놨으면 그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놔야지. 네, 왜 네, 꼭 약자를 위한 그 단지를 외곽에다 뽑아놓고 뭐 전철 안 다니는데 이런데 좀 떨어진데 왜 그 신도시 내에서도 말이에요. 신도시 내에서도 이제 1기, 2기, 3기인데 지금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3단계, 네.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에 3단계 지역. 근데 그 아까 이제 두 개 단지는 좀 그 완정 네. 완정 사거리역이라고 완정역, 네. 완정역에 있어서 가까워서 좀 쓸만하지만은 네. 좀 A 31블럭, 30블럭 같은 경우는 좀 글쎄요. 좀 외지다고 볼 수가 있죠. 저쪽은 원래는 그래서 저층 주거 단지로 개발을 하려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주변의 상권이 그렇게 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 다른 30 어디죠?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주죠. 예, 예. 예. AA 26, 27블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 AA 31, 30블럭은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민들의 반응이 뭐 좀 일반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희망적인 그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지? 나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는 반면 다른 이제 주민들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고 있어요. 냉소적으로. 네. 이게 누구나 집이 지금 누구나 모두한테 관심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이 가다가 쓴 곳도 많으니까요. 또 인천 미단시티도 지금 착공식 2월 25일인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올해 이때 착공식을 했는데 그때까지 착공식까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3년 가까이 네, 3년 됐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지금 우리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별일 다 있겠죠. 조합원도 관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그 속에 다 있을 텐데 보통 건설사들이 이렇게 3년 이상 길어지면 뭐 안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집 뭐 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네. 누구나 집이라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일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네. 조합 아파트의 약간 변형이다. 변형인데 뭐 국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좀 그 지원을 하는 정도다. 근데 조합 주택은요. 네. 조합 주택은 상당히 그 일반 분양 그 주택하고는 달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또 그 조합의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부정을 저지르는 게 많고 네. 그 조합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돈을 더 걷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이 우리가 최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사가 과연 좀 네임밸류 있고 여유 있는 건설사가 착실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냐? 이익이 10년 후에 난다 그러는데 누가 관심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이익을 실현하려면 어. 날림공사라든가 그렇죠. 예, 규격 외에 자재를 갖다 둔다든가 제품이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분양가 많이 올려놓고 10년 후에 좀 싸게 그 가격으로 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 분양가를 그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남고 뒤로 모자라고 이런 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일단 그 어떤 프로그램 이런 누구나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그 다른 그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 관심을 그 관심을 가져서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민주당에 뭐 시비 걸자는 거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주변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집에 거는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내 주시든지 아니면 실망이 클 것 같으면 중간에 접으시든지 결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집으로 시청자분을 오늘 만나봤고요. 제가 요거 제도 보완이 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